자, 그리고 과거에 그 제 꼬마였거든요. 저 꼬마에. 와, 완전 그냥 제 꼬마. 예. 아, 참. 와, 근데 이게 너무 컸어. 대단합니다. 너무 생각보다 잘 돼가지고 조금 기분이 언짢습니다. 아, 이게 제 완전 꼬마였는데 말이죠. 이 툭툭 치는 재미가 있었는데. 예. 아, 요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잘 되고 매불쇼의 발길을 끊었던 헬마우스 박수로 맞아요. 네. 와. 안녕하십니까. 잘 됐어. 예. 사장 남천동의 헬마우스입니다. 아, 근데 얘네가 잘 된 게 나덕이거든. 야, 매불쇼에서 그 유시민 작가가 맞아. 한번 뽀뽀질 세게 해줬어. 맞네. 근데 얘는 진짜 문제가 많은 게 유시민만 고맙대. 야, 그거 녹화 방송 내가 그거 안 잘라냈잖아. 아 근데 그거는 그 역할이 있네. 형, 제가 그 옛날에 형 그 접대 축구하던 헬마가 아닙니다. 아, 요새 보니까 금요일이 이게 지금 라인업이 좀 문제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제가 쭉 네. 보다 보니까 예. 금요일이 너무 종편 밴들이 너무 지금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맞습니다. 유튜브 물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마가 필요했어요. 아, 요건 적절한 지적이에요. 아니 이건 근본이 없어요 이거. 아, 적절한 지적입니다. 제가 예. 정영진 씨 있을 때부터 여기 왔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유튜브의 문법과 이 종편의 문법은 다르다. 다르다. 예. 아니 강성필 씨 지금 이제 얼굴로 자꾸 민다고 하는데 저는 고무장갑 끼고 여장도 했습니다. 아니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아, 나도 오늘 멜빵 메고 왔어요. 아니 매일 국민이 빵빵 요구하면 하는 거지. 아, 확실히 그 보는 관점이 다르네. 거치네요. 확실히 유튜브는 거치네요. 우리 정파에만 있다가 이 네. 사파에 무림에 오니까 오늘 좀 힘듭니다. 이 노상원이를 이렇게 수사 2단으로 이렇게 따로 뺐던 이유에 대해서 매불쇼가 한번 이제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박선은 의원이 맞아. 이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이거 종편에서 한번 해볼 만한데. 얘기해 보세요. 재밌어. 수사 볼게요. 수사 2단을 왜 이렇게 설치했을까?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여인영이를 견제하기 위한 김용현의 술책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이게 이제 계엄이 성공하면은 여인영이가 전두환이 된단 말이야. 네. 그럼 얘가 이제 다 먹는단 말이야. 김용현이가 그거 모를 것 같아? 너무 잘 알지. 그러니까 김용현이가 내가 믿을 만한 또라이 한 명 있거든. 완전히 또라이야. 그래서 수사 2단을 하나 설치를 했다. 네. 아, 이 기가 막힌 진짜. 분석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이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니 너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객관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증명이 돼야 돼. 아 근데 그게 사실상 야, 안경 벗어. 안경 벗어. 아니야. 그럼 너 아니야. 윤석열이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야. 근데 그동안에 이제 수사한 내용을 보시면 네. 여인영은 윤석열한테 불려가가지고 개헌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여인영이 그렇게 막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는 아니었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는데 네. 실제로 김용현의 핵심은 노상원이었다는 그 정황이 더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 김용현과 계속 수시로 만나고 계엄 직전에도 그래서 오히려 이 수사 2단이 훨씬 더 핵심적인 이 계엄과 관련한 내란 실행을 할 만한 조직으로 김용현이 꾸렸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종편 가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제가 믿고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 고소고발에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좋다. 또 우리 법률가이신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어른공주 맞구만요. 차갑게 얘기해 주시면. 차가운 분입니다. 시원합니다. 이런 거 얘기할 때 고소고발 피하려면 그냥 그런 의심도 든다로 하면은 좀 아니 그 의심이 강력히 들죠 실제로. 예. 아니, 우리가 무슨 뭐 억측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의심이에요. 아니 그 저는 이제 노상원 건을 보면서도 이 세력들 윤석열과 그 주변의 그 부하들이 얼마나 구시대적이고 망상에 빠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상징 같은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단선 연계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혹시 이제 뉴스 많이 보시는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단선 연계라는 단어가 한 10여 년 전쯤에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석기 내라는 모 사태 때. 아, 이석기. 그때 이른바 지하 조직을 단선 연계 방식으로 운영을 했다라고 그때 종편에서 난리였습니다. 통진당 지하 조직들이 이제 북한의 사례를 따라가지고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일종의 간첩 조직처럼 운영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노상원 수첩에 탄선 연기가 나왔는데 북한 간첩 이런 단어로 엮어서 방송하는 종편이 없어요. 이거는 큰 문제다. 예. 저도 제 감정이 이게 잘 통일이 안 돼요. 이거 완벽한 이거는 특혜거든. 네. 아 근데 또 의뢰후 붕괴를 그냥 지켜볼 수는 또 없는 노릇이고. 아 나도 아주 돌아버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맞습니다. 헬마 너가 어떻게 해결해봐. 너도 한마디 해. 그 이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예. 뭐 박주민 의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맡은 짐이죠. 국회 예. 보건복지위원장이시니까 맞아. 이걸 이제 중재해야 되는 업무로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걸 텐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지탄은 다 박주민한테 가는 거니까 네. 그렇게 된 김에 제가 하나 더 지탄을 드리자면 지금 욕 많이 올라온다. 저는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일 또 그리고 걱정되는 거 네. 뭐 복귀하는 사람들이 특혜를 받는다는 것도 문제지만 먼저 복귀한 그렇지. 사람들 맞다 헬마야. 그러니까 이걸 각오한 사람들 혹은 뭐 병원을 지켰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실 1년 동안 괴롭혔잖아요. 그 나갔던 사람들 맞습니다. 낙인 찍고 네. 뭐 리스트 만들고 배신자라고. 너네 돌아가면 너네 이제 다 죽었다 이런 네. 식의 행태를 벌였었기 때문에 네. 복귀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다수가 되는데 네. 이걸 막을 수 있을까 아, 이렇게 못 막아요. 괴롭히는 거를? 아니 못 막아요. 네. 이거는 진짜 너무 걱정이에요. 자 의사는 또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가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의대 졸업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네. 나 같은 경우는 그냥 학교 사람들 안 보면 그만이야. 나 왕따 시켜도 사회 나가면 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같이 간단 말이죠. 근데 헬마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이제 다수가 됐고 용기 냈던 자들은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이 낙인 영원히 갑니다. 선후배로. 근데 이자들은 이분들은 사실 희생하고 용기를 냈는데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이건 사실 정의의 관점에서 이 부정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좀 나 이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보건복지위원장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맞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의사들이 정상적으로 좀 배출이 되는 상황을 빨리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라고 뭐 대학생들이 이쁘거나 뭐 전공의가 이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행동에 대해서. 네. 네. 아니 근데 아무런 페널티가 없는 거는 좀 문제라고 보거든요. 아무런 페널티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성공의 기억만 갖고 갑니다. 이 의대생들 그러니까 전공의가 아니라 이제 의대생들의 의대생을 말씀드리는 경우에는 건데. 네. 유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학교별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에 따라서는 유급 처리를 하고 나서 새로운 학기를 듣게 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학사 과정상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뭐 그렇지 못한 학교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학교별로 좀 상황에 따라서 맞게 판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질 건데 아마 유급시키는 것이 아마 유급 처리를 일단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답답하지만 학교의 어떤 특성들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리 복귀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하는 뭔가 공격, 보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히 다룰 겁니다. 엄히 다룰 것이고 학교 측이라든지 또는 이후에 수련할 병원들과도 면밀히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런 부분을 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충분히 예방하기 위한 많은 조치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 부분을 지금 신경을 쓰고 신경 계시는 쓰고 거군요. 있습니다. 예. 진짜 어렵다 근데 이거. 근데 정서적으로는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그냥 이성적으로 또 들어가면 참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특히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보위라든지 군의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세스가 작동되지 않으면 배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작동을 시키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발 이 의대 증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들이 공공적 역할을 강하게 책임지는 공공의료 사관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고 키워 나가면서 이후에는 의료 체계가 보다 공공성을 강하게 띠면서 안정적으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까지 가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장기적인 비전 하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런 장기적인 비전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당장에 이런 문제들은 좀 풀고 갈 필요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나름 좀
고민하에 근데 그 네. 위원장님, 네. 의료 체계의 정상화 매우 중요합니다만 네. 국민적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네. 원칙을 깨면서 의료 체계의 정상화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라면 뭐가 더 플러스인지는 솔직히 알기 어려울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학병원들 뭐 예를 들면 뭐 아주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중증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음으로써 그 역할을 이제 간호사분들과 전문의가 많이 맡아왔었는데 이 병원은 중증외상센터로서 권역을 책임지는 또 권역 중증외상센터입니다. 근데 지금 간호사분들이나 이 전문의분들이 상당히 그동안 피로가 누적돼 와서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공의 복귀가 늦어진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전문의분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하소연들도 하십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응급 외상 관련된 이런 것들이 체계도 그나마 이제 지금 버티고 있던 체계들도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공보이나 군의 간의 배출 문제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한 의사 공급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야 하는데 윤석열의 어떤 그런 밀어붙이기 정책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 어떻게든 의사들 숫자를 좀 늘려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10분의 1도 배출이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국민들 건강이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챙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이런 뭐 헬마. 갈게 됐다 이러면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요. 너 마음 뭐야? 약간 뭐 이제 박주민 의원은 진짜 안타깝죠. 뭐 속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저분은 놔두고. 뻔한데 저분 그럼에도 놔두고. 불구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정책 시행을 하는 단계로 가면 수급자가 이제 전 국민으로 넓혀지는 게 또 이제 의료 서비스다 보니까 이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어떤 생각에 있어서는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지금도 땜빵 해가면서 챙겨야 되는 의사들의 입장과 그리고 이제 같이 또 앞으로 교육을 받아야 될 다른 복귀한 의대생들의 입장이 또 전혀 다르고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맨날 의사들한테 지냐 이거는. 그렇지. 아니 국가는 물론이고 국민의 여론의 뒷받침을 받는데도 다죠. 저 한 줌짜리들한테 계속 우리가 줘야 되냐. 심지어 말하자면 국가가 면허 서비스를 통제해가지고 벽을 만들어줘서 안정적인 고수익을 보장받는 사람들인데 그렇습니다. 그 걱정을 우리가 해줘야 되냐. 사실은 그 독점 직업입니다. 그럼요. 자기들만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독점 직업이거든요. 네. 그러면 도대체 치외법권이냐 의사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쪽이구나. 그래 저는 이 이슈를 그러니까 저는 의료 정상화의 가치가 하나가 있고 원칙을 지키는 정의구현 사회가 하나가 있어요. 이 두 개를 무게를 잴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고민을 제가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제 자신을 제가 봤을 때 그냥 저는 감정적으로는 나는 무조건 원칙 지켜야 된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매번 지고 이긴다는 건 지들이 또 알고 있어. 그래서 그걸 갖고 갑질을 계속 해와. 와 정말 돌아버리겠어. 근데 좀 또 내가 이성이 작동하면 또 지금 뭐 우리 가족도 환자가 될 수도 있고. 박주민 된다. 아니. 와, 내 이거 참 모르겠어요. 누가 이걸 나에게 좀 정답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남성 출연자 평균 신장이 161. 161. 난 이러면 마음이 참 편안하고 뭐가 왕이 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전부터 기분이 좋으셨구나. 너무 편하고 좋아요. 예. 네. 여러분 참고로 제가 평균 시장을 올리는 사람입니다. 예. 제가 많이 올려놓은 거예요. 161로. 예. 오늘 눈높이가 정말 맞고 좋네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앉은 키도 좋고. 네. 예. 이럴 때 또 자칫 잘못하면 약간 좀 건방져 보일 수가 있고 네. 특히나 그 저희 어머니가 아주 괴로워하는 게 있어요. 금요일마다. 어떤 걸로 또 괴로웠어요? 아니 그 최진봉 교수님이 아주 그 저명한 분인데 그 왜 그렇게
자꾸 놀리냐. 가구라 그러고. 진짜 진지하게 왜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하신 분을 어른을. 종편에 나오시는 분인데 제발 이제 그만해라라고 어르신 말씀이에요. 워낙 괴로워하셔서 제가 일일이 뭐 다 말씀은 안 드렸지만 사실 방송 만나자마자 최진봉 교수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오늘도 나만이 씹어라이. 그래야 내가 코인처럼 보이니까. 그렇지. 알잖아. 아, 맞아. 거쳐 코인처럼 보인다고. 지난주 소리야 거짓말이에요. 아하. 지난주 우가 너무 약했다. 확실하게 해줘야지.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맞습니다. 없습니다. 아, 정말. 그래야 내가 호인처럼 보인다. 무슨 나는 그냥 소리야. 허허허 웃기만 하다 가도 다 내 칭찬 글이더라. 그걸 억울합니다. 최욱 내가 씨가 억울합니다. 내가 최욱 씨가 그걸 모른 척 다 안고 갔었는데. 맞습니다. 뭐 왜 그래? 우리 부모님도 이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니까.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아주 공경할 테니까요. 예. 어떻게 망가지는지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진짜 형편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광고와 함께. 나는 요새 참 더우면 네. 우리 뭐 농사 짓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긴 한데 네. 요새는 더우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윤석열 생각에. 지금 그쪽은 예. 더울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여러분은 더위 조심하시고 네. 기분 좋게 금요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요거 우리 또 검사 출신이시니까 편안하게 판사 한 번만 좀 까고 가시면 좋겠어요. 검사들 판사 까는 거 좋아하더라고. 오히려 그렇지. 근데 판사 출신들은 검사 까는 거 좋아해. 더 웃긴 거 박은정 의원님 끄덕끄덕.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검사 출신들은 판사 까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판사 출신들은 검사 출신들을 무시합니다. 그 차이가 좀 있더라고. 왜냐하면 연수원 때 공부를 더 못했거든요. 그래요? 검사들은 공부를 그래요? 조금 더 못했어요. 판사들보다. 그렇습니까? 네. 굉장히 성적 지상주의들이에요. 성적 지상주의. 불편하네. 자, 근데 이게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제 웃음이 싹 가십니다. 네. 2025년 1월 19일 윤석열의 구속영장이 서울 서부지법에서 발부가 됩니다. 네. 거기에 반발한 윤석열 지지자 극우 세력들이 서울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켜요. 이거는 이건 진짜 우리가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크게 안 다뤄지는 것도 나는 좀 이해가 안 가긴 해요. 네. 그런데 와 진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폭도들 1심 거의 대부분 선고가 나왔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구속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폭도 가운데 2명 2심 선고가 이번에 있었거든요. 네. 1심에서는 이 실형 선고를 받았던 애들입니다. 네. 근데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줘. 심지어 풀어주는 이유를 좀 한번 살펴봅시다. 야, 좀 황당한데요. 황당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고요.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면 실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고를 딱 한 다음에 김종호 판사가 한마디를 한 게 있는데 이거 아주 어처구니 없습니다. 자, 충분히 반성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실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판단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고요. 배반하지 말고 사법부의 신뢰를 제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목사님이야? 나가 목사인데? 아니 나는 목사잖아. 목사님이 하면 나를 맞추니까. 판사가 아니라 목사님이야 거의. 아니, 선도부 아니 이거 선생님이냐고. 심지어 판사를 잡으러 다녔어요. 폭도가 알잖아. 우리 그거 다 봤잖아. 소름끼 증명사. 자기 동료야 심지어. 그리고 사법부를 완전 붕괴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지금 아까 이유를 보니까 뭐 피해자와 합의 운운 되어 있던데. MBC 기자 폭행 관련해서. 저거는 저 서부지법 폭동은 특정한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맞아요. 피해자, 그렇습니다. 법원이 피해자인데 네. 저 합의를 사유로 해서 집행유예나 그 감형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원이 저런 식으로 이 그 서부지방법원 폭동에 대한 관점인 것 같아요. 그게 법원이 문제야. 그러니까 맞아. 저 관점
쟁점이 문제인 거예요. 예. 그냥 그 일부 뭐 과격한 사람들이 그 저 격분해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저런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데 저것은 윤석열의 구속 과 그다음에 그 윤석열 쪽에서의 선동 네. 이런 거와 맞물려 가지고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던 국가에 대한 공격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저 고법의 판결은 너무너무 말이 안 되는 판결인데 저게 대법에 상고하더라도 이 양형과 관련해서는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 너무 저렇게 심각해. 그냥 굳어진다면 이게 나중에 이게 또 이 재범의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저렇게 봐주기 한 거면 또 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